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책방입니다. 지난 1화 기억하시나요? 68세 김금자 할머니. 18년 동안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살았습니다.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가진 것도 없다는 무시를 받으며 하지만 은행 VIP실에서 확인한 통장 잔고는 87억 원이었습니다. 전국 650개 점포를 가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개인 재산 300억 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립니다. 50년 전 1974년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신혼부부가 나눈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300억 재벌을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4년 1월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월세 3만 원짜리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24살 금자와 25살 남편 철수. 결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2만 원. 그게 두 사람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철수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야, 우리 꼭 성공하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 금자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여보. 꼭요. 어느 날 철수가 시장에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수레 하나로 빵을 파는 사람. 하루에 5만 원씩 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금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해볼까? 빵 장사?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4년 2월 두 사람은 중고 수레를 3만 원에 샀습니다. 밀가루와 재료를 5만 원어치 샀습니다. 남은 돈은 4만 원. 금자는 작은 방 한쪽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시키고 굽고. 철수는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 시장 앞. 빵 50개를 가득 실은 수레. 철수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빵 사세요. 맛있는 빵.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빵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철수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확히는 빵 50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금자는 우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내일 다시 해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은 5천 원. 재료비도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매출은 1만 원.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철수는 좌절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빵 맛을 바꿔봤습니다. 더 달게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권했습니다. 아주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공짜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맛을 봤습니다. 이거 맛있네. 그날 처음으로 10개가 팔렸습니다. 다음 날은 15개. 그 다음 날은 20개. 3월이 되자 하루에 30개씩 팔렸습니다. 4월에는 하루 50개. 한 달 매출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재료비를 빼면 순이익 20만 원. 처음으로 흑자가 난 것입니다. 금자와 철수는 기뻤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금자야. 우리 약속 지키는 거야. 꼭 성공하는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1977년. 금자와 철수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축한 돈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3평짜리 작은 가게. 보증금 50만 원, 월세 5만 원. 27살 금자와 28살 철수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철순의 베이커리.
손으로 직접 쓴 간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생겼어요. 금자야. 이제 시작이야. 첫 해는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빵을 사러 왔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씩 벌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시련이 왔습니다. 근처에 큰 빵집이 생긴 것입니다. 현대식 설비를 갖춘 큰 가게였습니다. 손님들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철순의 베이커리의 매출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달은 월세를 못 냈습니다. 철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10만 원. 다음 달도 부족했습니다. 또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1979년. 빚이 50만 원이 됐습니다. 1980년. 빚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할 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금자는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금자야.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약속 잊었어? 꼭 성공하자고 했잖아.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1981년, 금자는 새로운 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빵집에 없는 특별한 빵.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앙금빵이었습니다. 팥을 삶아서 갈아낸 앙금. 부드럽고 달콤한 속. 금자는 몇 달 동안 연구했습니다. 팥을 얼마나 삶아야 하는지,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반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십 번, 수백 번 만들어 봤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특별한 앙금빵. 철수가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금자야. 이거 정말 맛있는데?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빵집에는 없는 거예요. 앙금빵을 내놓았습니다. 첫날 50개가 팔렸습니다. 다음 날 100개, 일주일 후 하루에 200개씩 팔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앙금빵 주세요. 10개 주세요. 소문이 났습니다. 철순의 베이커리의 앙금빵이 맛있다고 다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1982년 드디어 빚을 전부 갚았습니다. 100만 원의 빚 2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1984년 세 번째 가게, 1985년 네 번째 가게. 금자와 철수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만들고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약속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1987년 철순의 베이커리는 5개 가게가 됐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 빵집을 하고 싶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는 동네에 철순의 베이커리를 내고 싶어요. 가맹점으로요. 가맹점, 프랜차이즈. 금자와 철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우리 빵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해볼까? 응. 우리 약속이 뭐였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거. 이것도 그 방법일 수 있어. 1987년 첫 가맹점이 열렸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철순의 베이커리 가맹점이 돈을 번다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맹점을 내고 싶다고. 1988년
10개 가맹점. 1989년 20개 가맹점. 1990년 50개 가맹점. 1991년 70개 가맹점. 1992년 80개 가맹점. 1993년 90개 가맹점. 그리고 1994년 100개 가맹점을 달성했습니다. 100호점 개점식 날 44살 금자와 45살 철수가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300명이 넘는 가맹점 사장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12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빵 하나도 못 팔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오늘 100개 점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두 사람은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철순의 베이커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50개, 200개, 250개, 300개, 2000년 300개 점포를 달성했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금자와 철수는 다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자는 약속. 2000년 철수금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50명, 둘째 해 100명, 셋째 해 200명. 2003년 노인 무료급식소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금자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난했잖아요. 굶어봤잖아요. 그 마음 알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닮아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금자와 철수는 아들에게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기 길을 찾아야 해. 아들은 부모가 빵집을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2006년 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회사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철수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금자가 달려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6살.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철수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자야, 우리 약속 지켜줘. 여보, 금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철수의 손이 풀어졌습니다. 장례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가맹점 사장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장학금 받은 학생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대학생이던 아들 민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아빠가 좋은 분이셨으니까. 금자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지. 금자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힘으로 취업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자는 혼자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56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운영해야 했습니다. 300개 점포, 직원 5,000명, 연매출 700억 원. 금자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의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2007년 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했습니다.
중견기업 직원. 월급 250만 원. 민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금자는 흐뭇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2008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박수진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금자는 처음 수진을 봤을 때 뭔가 느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응. 경기도 작은 마을 아, 시골이시구나. 뭐 하세요? 빵집 했어. 빵집이요? 아, 작은 가게. 수진은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금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별거 없으시네. 그 눈빛을 금자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기로, 며느리를 시험해보기로. 2008년 가을, 민수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금자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러줬습니다. 수진은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요? 우리 형편이 이래서. 금자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수진은 금자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구박이.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짜요? 쓸모 없으시네요. 맨날 집에만 계시네. 금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손녀 지은이 태어났습니다. 금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금자를 더 무시했습니다. 애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 하시네요. 금자는 참았습니다. 한편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2010년 450개 점포, 2015년 550개 점포, 2020년 620개 점포, 2024년 현재 650개 점포, 연매출 830억 원, 개인 재산 300억 원. 금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몰랐습니다. 16년 동안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며느리는 금자를 무시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휘둘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023년 여름, 며느리가 금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금자는 거절했습니다. 통장에 87억이 있었지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인색하시네요.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16년을 참았어요. 남편 없이 18년을 혼자 버텼어요.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2024년 어느 날, 금자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VIP실에서 2시간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87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셔. 며느리는 금자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명함을. 그리고 금자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50년의 인내, 18년의 혼자 버팀, 16년의 구박과 침묵.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다음 화 68세 금자씨의 역습 최종화. 금자씨의 완벽한 역습, 며느리의 몰락, 손녀의 선택, 그리고 세상에 공개되는 진실. 다음에 만나요. 오늘도 이야기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